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내가 7년 만에 우즈베키스탄 친정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내의 관심사는 좀 다른 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의 한류의 붐이 불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붐이 아주 그냥 폭발하게 된 거는 대장금을 방영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대장금을 보면서 시청률이 50%, 60%는 기본이었고요. 거리에 여성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장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중앙아시아는 아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90%를 넘었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우들 이름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 정도로 아주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동경을 하면은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쉽게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국제 결혼.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때 가보니까 이미 국제 결혼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갔을 때가 거의 성수기였다고, 여행으로 말하면 성수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많이 여성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하죠. 이제 한국 가면 인생 꽃피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1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되면은 때깔이 달라지니까 이제 뭐 시골스럽던 얼굴들이 다시 뭐 이렇게 전형적인 도시 뭐 인텔리전트한 여성들 얼굴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눈이 확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야, 진짜 잘 사는 나라에 시집가다 보니까 애가 때깔이 달라졌고, 야, 진짜 살기는 잘 사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잘 사는 사람한테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다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7년 만에 저희 아내가 가면서도 가장 사실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은 귀금속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귀금속을, 그때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목걸이며 팔찌 이런 걸 제가 사줬었어요, 금으로. 근데 중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 귀금속하고, 그리고 저희 처남이 유럽에서 보낸 돈하고 제가 약간의 이제 좀 추가로 해서 돈을 급하게 마련해 가지고 장인어른 이제 스탠스 수술을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살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금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번에 이제 귀금속 이제 목걸이며 팔찌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싼 거로 뭐 18K도 워낙 비싸고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14K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장만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저한테 자랑해서, 아이고 좀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냐 그랬는데 이제 여자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그냥 신경 껐어요. 근데 이제 한 우즈베키스탄 한 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목걸이하고 팔찌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해갖고 준비했다며. 그랬더니 사실은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한 거야. 그렇게 저게 뭐 태연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결혼 반지? 아니 결혼 반지를 진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거로 14K 목걸이하고 팔찌를 준비했다고?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최소한 나한테 얘기는 해야지. 그런데 제가 화는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20년 동안 저희 아내를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좀 감은 잡고 갔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말하고 해야지 왜 말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어차피 당신은 결혼 반지 손가락에 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할 때만 잠깐 끼고 있었고 나머지는 자기 나한테 맡긴 거 아니야. 어차피 찰 일도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나올 구멍은 진짜 현미경을 쳐다보면서 다 찾아내는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기술이 100분 발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난데없이 저는 죽을 때까지 그 결혼 반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그냥 결혼 반지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진짜 벙어리 냉가슴 말듯 지금 앓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당신이 돈이 많으면은 그거 사줬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또 뼈저리게 제가 느꼈거든요. 자기의 그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대체해서 그렇게 남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내는요 속빈 강정이에요. 실속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해서 남한테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조금 괜찮게 보여주면 그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심한 노릇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이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런 사람이니까 진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고는 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 말하면은 영화로 말하면은 서막에 불과하다. 나중에 진짜 내 상상 어떻게 보면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건데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보통 사람을 좀 뛰어넘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시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걸 무리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그걸 남한테 보이지 않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희 아내는 그냥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결혼 반지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반지를 좀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금값이 올라가지고 반지만 생각하면은 깝깝스럽습니다. 하여튼간에 7년 만에 저희 아내의 친정 나들이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또 저희 아내는 아주 태연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